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20단원에서 20.1번과 2번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20.3번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콜옵션과 풋옵션, 그리고 각각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잘 이해를 했으면 이 나머지 부분도 문제없이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20.3번에서 나오는 부분은 옵션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 투자 전략, 대표적인 투자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나오는 투자 전략은 프로텍티브 풋이라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 프로텍티브 풋 전략은 뭐냐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기초자산을 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풋옵션을 이렇게 하나 사서 풋옵션에 대한 롱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기초자산을 언더라잉 에셋으로 하는 이 풋옵션을 하나 롱을 해놓은 것이죠. 이러한 경우를 프로텍티브 풋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를 잠깐 넘어가서 피겨 20.6번을 통해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을 그냥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 한 주. 그러면 여기 지금 ST가 있죠. X축에. 그래서 이렇게 만기 때에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여기에서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B번 피겨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풋 옵션에 대해서 내가 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풋옵션의 롱 포지션의 PUF는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 이전 주차 동영상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요 A번과 B번 피겨를 함수를 합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행사가 X를 기준으로 여기 지금 잘라보면 여기 지금 여기까지는 올라가고 있고 여기까지 내려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온 거를 합치면 이렇게 수평이 될 것이고 요거는 수평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기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을 합성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자산과 그리고 요 풋옵션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떤 페이오프가 생겨나게 되냐면 요렇게 행사가 X까지는 뭐 딱히 이익을 보는 게 없다가 이 행사가 X만큼을 지나게 되면 요렇게 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모습이 되는 게 요 모양의 요 S 플러스 P, 그래서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의 페이오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의 페이오프는 이렇게 생겨나게 되고 프로핏 앤 로스는 이렇게 조금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X 빼기 S0 플러스 P만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내가 이 S0를 처음에 사기 위해서 이 S0에 대한 비용 지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풋을 롱을 했기 때문에 또 여기 지금 풋을 살 때 여기 비용이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S0 플러스 P만큼 한 것을 이렇게 X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프로핏 로스는 요만큼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핏 로스는 요렇게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이것을 표로 표현을 해놓은 게 테이블 20.1번입니다. 만약에 만기 때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 X보다 작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내가 지금 S0에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 한 주는 나중에 만기 때 ST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요 경우든 ST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 차이가 생겨나는 부분은 바로 요 풋을 내가 롱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기 때 주식 가격이 ST가 요 X보다 작다. 그러면 나는 이 풋 옵션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거죠. 얼마만큼? X 빼기 ST만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똔똔 합치면 요 경우에는 나에게 총 X만큼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ST가 나중에 봤더니 X보다 크게 된다. 그러면 요 경우에는 풋옵션이 쓸모가 없는 거게 되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풋옵션을 따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ST가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를 합쳐놓은 게 요렇게까지 수평을 X까지 수평으로 이어지다가 요 행사가 지나게 되면서부터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당연히 거기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쭉 이득을 이렇게 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치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인슈런스,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은 뭐냐면 뭐 페이오프가 됐든 프로핏 로스가 됐든 이게 수평으로 이어지다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어쨌든 내가 이렇게 기초자산 플러스 풋 옵션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나의 가장 로어 바운더리는 어쨌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내가 이 밑으로 손실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텍티브 풋 전략은 이렇게 어떤 일종의 보험을 이용을 하는 전략이구나. 그래서 나는 요 S0 사는 비용과 이 풋옵션 사는 비용을 이렇게 프리미엄 보험료로 지불을 하고 나는 이 바닥을 여기로 한정시킬 수 있구나. 더 손해가 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것을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파생 상품이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용이 될 수가 있냐면 뭐 이런 옵션과 같은 파생 상품이 이제 해지를 하는데도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투기를 하는데도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아비트라지 이제 차익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지 그리고 speculate, 투기, 그리고 arbitrage, 이렇게, 차익 거래,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이 해지를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인슈어런스에서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를 통해서 본 것처럼 이렇게 뭐 하한선을 더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하한선, 로어 바운더리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이제 해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들의 파생 상품을 사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 상품을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떤 금융기관 아니면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는 툴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파생 상품은 이제 뭐로 비유가 되냐면 전동 톱이라고 비유를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썼을 때 가장 효과적인지를 잘 아는 전문가라면 이제 그러한 전문가에게 있어서 전동 톱은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텐데 파생 상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전동 톱을 사용을 하게 되면 전동 톱을 잘 못 쓰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 쓰게 되면 잘못하면 이게 흉기가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파생 상품은 마치 전동 톱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0.7번에 한 번 더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요런 모양으로 이제 profit loss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손실을 보더라도 이제 요만큼 여기까지만 손실을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혜택 이익을 보는 거는 이렇게 S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이익 보는 거는 이제 그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에 그냥 투자를 했더라면 이제 이
손실 나는 게 지금 여기까지 계속 손실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프로텍티브 풋으로 투자를 했다면 손실 나는 게 이제 여기까지만으로 한정이 되는 거니까 아,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옵션을 활용한 투자 전략은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커버드 콜 투자 전략은 어떠한 전략이냐면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와는 다르게 콜 옵션을 쇼트, 매도하는 투자 전략이 바로 이 커버드 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콜 옵션과 풋 옵션 각각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 있고 숏 포지션이 있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콜 옵션을 숏을 했으면 나중에 만약에 이 만기 때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행사가보다 높게 되면 분명히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콜 옵션 행사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콜 옵션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기초자산을 행사가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콜 옵션 매도를 한 사람은, 숏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그 기초자산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언더라잉 에셋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내가 언더라잉 에셋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바로 넘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콜 옵션 숏 포지션을 가지면서 아예 이것의 이 콜 옵션이 행사될 것에 대비해서 기초자산도 함께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이 바로 이렇게 커버드 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버를 친다는 거죠. 이 콜 옵션 매도 포지션에 대한 이제 기초자산으로 커버를 쳐놓겠다라고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레이튼 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것처럼 많은 파생 상품을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이제 노테이션을 하시면 쉽냐면 기초자산을 산다라고 하면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하면 되고 혹은 기초자산이나 파생상품을 판다라고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프로텍티브 풋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과 함께 이제 풋에 대한 롱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던 거고, 여기 커버드 콜에서는 기초자산에 대한 롱 포지션 그리고 콜 옵션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S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도대체 이런 거를 이 커버드 콜은 왜 하는 거냐? 자, 여기 피겨 20.8번을 보면 내가 이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초자산이 오르면 나는 이익을 보는 요 모양은 여기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콜옵션을 매도를 했죠. 발행을 했죠. 숏을 했죠. 그러면 콜옵션의 숏 포지션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요렇게 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콜옵션을 매도를 한 것, 요 A번과 B번을 합성을 하면 요 X를 기준으로 요 뒷부분에서는 오르고 있고 요 밑에 부분에서는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성하면 이렇게 평행이 될 것입니다. 수평이 될 것이고 요 전 거, 요거와 요거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두 개를 요 A번과 B번을 합성을 하면 요런 페이오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X까지는 오르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이익이 ST가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커버드 콜 투자 전략은 이거 지금 나중에 만기 때까지 가봐서 주식 가격이 기초자산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르고 아니면 이 정도까지 오르고 말 거야 라고 예상을 하면 이런 투자 전략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페이오프에서 요만큼 지금 또 내려와 있죠. 내가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기초자산을 S0에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또 반대로 이 경우에는 지금 여기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콜옵션을 내가 샀기 때문에 또 발행을 하는 과정, 이제 콜옵션을 발행을 해주면 콜옵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콜옵션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콜옵션에 대한 비용을 프리미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여기 S 플러스 S0, 그리고 내가 처음에 콜옵션 발행을 했죠. 그런데 요거에 대한 마이너스를 하면 요 표시랑 같은 거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프로핏 로스를 표시를 해 놓으면 이제 요렇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지나면 나는 어쨌든 이익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런다 하더라도 이익은 여기까지만 나는 누릴 수 있고, 이제 아무리 이제 기초자산 가격 ST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는 그에 따른 이익을 비례해서 누릴 수는 없죠. 이제 이러한 투자 전략이 이제 커버드 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요것을 여기 테이블 20.2번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산 S를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만기 때 ST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커버드 콜을 했기 때문에 콜을 숏 포지션을 했죠. 이제 그래서 만기 때 가서 봤더니 ST가 X보다 낮아. 그러면 콜옵션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행사 안 들어오겠지. 그러면 나는 이제 감사하게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받고 발행하면서 받고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ST가 되는 거고,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ST가 X보다 크게 되면 이게 큰일 났죠. 나는 지금 콜옵션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지금 이 콜옵션에 대한 행사가 들어올 거니까 이 지금 기초자산을 넘기는 동시에 이렇게 ST 빼기 X만큼 한 것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게 되면 이렇게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커버드 콜 포지션 페이오프 혹은 프로핏 로스가 요 X까지는 이렇게 증가를 ST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이제 이 이후에는 이렇게 수평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텍티브 풋과 커버드 콜 전략을 살펴보았던 것이고요. 잠깐 돌아가서 여기 풋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기 네이크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 뒤에서 함께 하려고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처럼 커버드 콜 이런 것처럼 어떤 커버를 해놓은 게 있으면 이제 그렇게 뭐 커버드 콜이든지 아니면 프로텍티브 풋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기초자산 없이 오로지 발행 상품만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네이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풋 발행을 한 경우, 근데 여기에 뭐 S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래서 요렇게 풋옵션만 있거나 아니면 콜옵션만 한 거, 뭐 매도했거나 아니면 매수했거나 한 거를 이렇게 네이크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여기 들어간 부분에 나와 있는 것이 OTM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딥 OTM은 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 풋옵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풋옵션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한 것처럼 풋옵션은 만기 때 가서 어떤 특정한 기초 자산을 어떤 특정한 가격에 내가 미리 약속한 행사가 X에 팔 수 있는 권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 기초자산 가격 ST가 만약에 X보다 낮아지게 되면 풋옵션에 대한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이제 풋옵션을 행사를 하겠죠. 그래서 뭐 풋옵션의 롱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요 ST가 X보다 큰 게 우리가 풋옵션에서는 OTM이라고 공부를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T가 만약에 뭐 300이야. 그런데 X가 뭐 100이야. 요런 것보다 만약에 ST가 뭐 500이야, 600이야, 요러한 거를 이제 상대적으로 더 딥한 OTM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더 지금 딥 OTM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더 딥한 이제 ITM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당연히 ATM도 있고 이제 요것에 대해서 잠깐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다시 또 돌아가서 옵션과 관련한 또 다른 세 번째 투자 전략, 스트래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스트래들 투자 전략은 뭐냐면 우선 이 스트래들이라고 하는 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말 탈 때 사람이 그 말 위에 안장을 놓고 그 위에 우리가 앉아서 말을 타는 차잖아요. 그래서 이 스트래들은 말 안장을 영어 사전 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왜 이게 이 스트래들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냐라고 하면 이제 이 스트래들이라고 하는 투자 전략은 여기 지금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콜과 풋에 대해서 이 콜과 풋을 모두 다 롱을 하는 전략이 요 스트래들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면 이제 요것 하나, 요것 하나 뭐 요렇게 투자를 하는 전략이 스트래들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피겨 20.9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A번에 콜옵션에 대한 페이오프와 프로핏 로스가 나와 있고 이제 여기 B번 패널에 풋옵션에 대한 페이오프와 프로핏 로스가 나와 있죠. 이제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합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스트래들 투자 전략의 페이오프와 프로핏 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X를 기준으로 이제 요 앞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요것과 수평인 것을 이제 합성을 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요 뒷부분에서는 지금 올라가는 게 있고 수평인 부분이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합성을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스트래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의 페이오프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는 지금 콜에 대해서도 롱을 하나 했고 또 풋에 대해서도 롱을 하나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 콜 하나 살 때 그리고 풋 하나 살 때 콜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해야 되고 풋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요만큼 지금 프로핏 로스가 딱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X 빼기 이렇게 P 빼기 C만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스트래들을 투자를 하는 이 스트래들 전략을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ST 기초자산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게 오르면 대박 오를 거고 떨어져도 대박 떨어질 거야 라고 예상을 하는 투자자는 이런 스트래들 투자 전략을 쓰는 거예요. 떨어져도 지금 여기 지금 페이오프나 프로핏 로스를 보면 이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올라도 또 이익을 얻는 거죠. 단 이 사람은 언제 이익을 못 얻어 혹은 손실을 봐요? 이 기초자산 가격이 딱 X로 끝나거나 거의 지금 요 꼭지점 있는 부분에서 끝날 때 요 근처에 있거나 요 X에서 끝날 때에는 지금 요 스트래들 투자한 사람은 지금 요렇게 결국은 요렇게 프로핏 로스를 끝날 거니까 손실을 보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스트래들 투자하는 사람은 왜 이런 전략 쓰는 거다? 이 기초자산 이거에 대한 이 콜이나 풋에 대한 기초자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뭐라고 하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기초자산은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야. 오르면 대박 오를 거고 떨어져도 대박 떨어질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래들 투자 전략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우리가 본 스트래들 전략에서는 콜 하나랑 풋 하나를 매수를 하는 방법으로 스트래들을 짰는데 뭐 여기에서 또 다양한 변형 전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립 전략은 또 뭐냐면 콜 두 개에다가 풋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전략이 스트립 전략이고 스트랩 전략은 반대로 콜 하나에다가 풋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 이런 스트랩들의 변형 모습이 여기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테이블 20.3번을 통해서 나중에 만기 때에 갔을 때 요 ST가 X보다 작거나 작을 때는 이렇게 끝나게 되고 또 ST가 X보다 크게 되면 또 이렇게 끝나게 된다. 그래서 가격이 대박 떨어지거나 가격이 대박 올랐을 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포지션이 이제 투자 전략이 스트레들 전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잠깐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내가 스트레들 전략을 통해서 스트레들을 쉽게 말하면 이 콜 하나 매수하고 풋 하나 매수를 한 것을 통해서 나는 이 스트레들에 대한 롱을 하나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 스트레들에 대한 숏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드를 숏을 한 사람은 뭐냐면 요런 페이오프와 프로핏 로스를 갖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 스트레드 숏을 한 사람은 이 만기 때 가서 기초자산이 이 X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드를 숏을 해준 거죠. 그 콜과 풋에 대한 프리미엄을 하나씩 바꿔서.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드를 롱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건 누군가 스트레드 숏을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스트레드를 발행을 해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투자 전략은 여기 스프레드라고 하는 투자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스프레드는 그 뭐와 뭐의 어떤 차이 값을 스프레드라고 하기도 한다라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의미로 스프레드가 쓰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어떤 투자 전략이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콜옵션 혹은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풋옵션을 이용을 한 투자 전략이 요 스프레드 전략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기초 자산은 같은데 행사가가 다르거나 혹은 만기가 서로 다른 콜옵션, 복수의 콜옵션, 복수의 풋옵션을 써서 투자 전략을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 지금 피겨 20.10번을 와보면 여기 지금 이 A번의 경우에는 콜을 매수를 하나 한 거고요. 지금 B번의 경우에는 이제 콜을 하나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사 가격이 여기는 X1인 콜이고 그리고 여기 경우에는 지금 행사가가 X2인 콜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는 콜 1하고 콜 2가 있는 거고 이제 콜 1번을 하나 매수한 거고 콜 2번을 하나 매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A번에서는 지금 우리가 콜 하나를 X1 행사가를 기준으로 매수를 했으니까 요런 페이오프와 요런 프로핏 로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요 B번 피규어에서는 행사가 X2를 기준으로 콜 하나를 매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대로 매도 페이오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X2에서 이렇게 딱 꺾이는 거죠. 그래서 요 A번과 B번을 합성을 해보면 자, 여기 지금 X1하고 X2에서 이렇게 두 번이 딱딱 변동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X1 앞부분에서는 요거 두 개가 다 수평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성을 하면 수평이 나오게 되는 거고, 요 X1과 X2 사이에서는 이제 오르는 거 하나와 수평인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게 되고, 요 X2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똔똔하게 되면 수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수평이다가 올라가다가 수평인 요런 페이오프가 나오는 요 투자 전략이 스프레드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것을 이 콜 하나 매수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두 번째 거 매도를 하는 데는 이제 비용이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때에는 요 콜 1번에 대한 비용 내가 내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요만큼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프로핏 로스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런 페이오프 혹은 프로핏 로스를 갖는 전략을 여기 지금 불리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말로 불리시 스프레드라고 이야기하는 이 투자 전략을 왜 쓰겠어요? 지금 이 불리시 스프레드를 쓰는 투자자는
나중에 가서 기초자산 가격이 요 X1과 X2 사이에서 있겠구나. 대신 X2를 넘어서지는 않겠는걸? 그렇다고 또 X1보다 낮아지지도 않겠는걸? 이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불리시 스프레드 투자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내가 이익을 얻고 이제 요 구간에서는 따로 더 추가적인 이득이나 손실이 발생을 하지가 않는 투자 전략이 이제 요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 20.4번처럼 이 경우에는 행사가가 두 개가 있어요. X1, X2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경우의 수로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요것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 우리가 뒤에 피규어에서 봤던 것처럼 수평이다가 증가하다가 수평 이러한 모습을 갖는 모습이 요 불리시 스프레드의 페이오프 혹은 프로핏 로스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라라는 투자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라라고 하는 투자 어떤 목적을 가진 투자 전략이냐면 여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두 구간 사이로 이렇게 이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한정시키는 투자 전략이 칼라라는 투자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칼라라는 투자 전략을 만들 수 있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프로텍티브 풋 투자 전략은 이제 여기 있다가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익을 향유하는 이제 포지션이 이 프로텍티브 풋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하나를 뭐를 더 첨가를 하는 건 여기에다가 콜 하나를 발행을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콜 매도의 페이오프가 어떻게 되더라? 우선 콜 매수가 요렇게 행사가가 X 기준으로 올라가면 이익을 보는 것이 콜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요렇게 해다가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이 이제 요 콜 발행의 페이오프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프로텍티브 풋과 여기 있는 이제 콜 매도를 합성을 하면 마치 아까 불리시 스프레드처럼 뭐 요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요렇게 되는 그래서 이익과 손실을 이제 어느 이제 바운더리로 이렇게 딱 위아래 바운더리로 한정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전략이 바로 칼라라는 투자 전략이구나. 이렇게 바운더리를 한정시키는 방법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20.3번에서 옵션을 활용한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